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 전철에 이어 여주 원주 철도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선으로 하려던 것을 복선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내년 착공까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주 원주 철도 구간은 22km.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단선이 아닌 복선으로 변경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초 타당성 재검토에 착수했고 2주 전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원주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과거 복선화를 검토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한다면 이르면 내년에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본 설계가 현재 중지가 돼 있지만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서원주역에는 경강선 KTX와 중앙선, 여주 원주 철도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서울역과 청량역은 물론 판교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으며 수서 광주까지 개통되면 서울로 들어가는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현재 판교와 여주를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을 신설된 이곳 원주역까지 끌어온다는 것이 원주시의 계획입니다. 이외에 만종역에서는 원주 강릉을 오가는 KTX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중앙선 개통으로 원주에는 십자형 철도가 완성되며 여주 원주 철도에 이어 충청과 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까지 성사되면 그물형 철도망 구축이 기대됩니다. 향후 여주 원주라든가 원주시 관내 열차 노선이 많이 이용됨으로 해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 시간 단축과 그다음에 여러 노선을 경유하시는 인해서 대외적으로 이동에 많은 편의가 가져올 것으로. 여주 원주 사업도 타당성 통과와 예산 확보 등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50억 원을 기부했다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 강원랜드 전 경영진이 태백시가 대신 책임지라는 소송을 걸어 지난주 1심에서 이겼습니다. 태백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판결로 태백시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원금과 이자에다 소송 비용까지 합하면 6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태백시는 재정에 큰 부담이지만 항소를 포기하고 그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자금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 법무법인 비롯해서 변호사 쪽 법률 쪽에 한 4군데 정도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의견들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실익이 더 크겠다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이 사태는 강원랜드가 지난 2012년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오투리조트는 위기를 잠시 넘겼지만 강원랜드의 당시 경영진은 감사원 감사와 재판을 통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이들은 그러자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대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태백시가 9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여부를 고민하던 태백시가 1심으로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감사원 지적 이후 6년 동안 이어진 진통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이사님들한테 이번에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 태백시의 도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시는 그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만 오투리조트 위기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시민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일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곳에 모이는 각종 연수와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육계도 비대면 연수와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질을 높이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북카페 한켠에서 원격 화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 교육지원청, 외국어 담당 장학사들이 올해 업무 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교육, 외국어 교육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들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습관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던 대면 회의가 아닌데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아 연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주 접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런 화상회의를 좀 더 장비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공간을 구성해서 잘 활용하면 앞으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의처럼 교원 연수도 언택트,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원 연수는 출석 집합 연수가 64개, 학교 현지 연수가 120개, 원격 연수가 186개의 과정입니다. 과정수나 운영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도 원격 연수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대부분이 일방형 강의인데다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아 만족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양을 늘리지만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 연수 개선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합 연수가 이제 갖고 있는 이득이나 아니면은 연수생들한테 유리한 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간으로 가장 유사한 분산치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이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교직원 연수 혁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교원 상시 연수 체제를 만들고 대학원 특별 연수를 지원하며 교육 연수 포탈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밖 플랫폼을 활용한 연수도 인정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화상회의를 활용한 연수, 필요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연수, K-무크 등 온라인 공개 강좌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회의나 연수가 교육 현장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전국의 예식장을 돌면서 축의금을 훔친 절도단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복에 마스크를 쓰고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 앞에서 직접 봉투를 받아 챙기는 수법인데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5일 낮 12시쯤 춘천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하객들이 몰려들고 화환 앞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하객이 자연스레 축의금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를 받은 남성은 뒤돌아 접수를 하는 듯 하더니 다른 남성이 시야를 가리는 사이 두리번거리다 받은 봉투를 그대로 양복 주머니 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은 유유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입니다. 절도범들은 하객이 붐비는 때를 이용해 축의금을 건네받고 미리 준비시켜 놓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단체 하객들이 오면 봉투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게 해서 봉투를 받아요. 그럼 접수대 앞에서 시야를 가리던 공범이 하객들만큼 식권을 달라고 해서 하객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들은 불과 30초 만에 단체 하객이 전달한 봉투 10여 개, 6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900여만 원을 훔쳤는데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몰라 피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한 27건 범행 중에서 피해자가 자기 피해 사실을 안 거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축의금 전문 절도단은 이미 같은 수법에 전과가 있는 50대에서 70대 사이 남성 4명으로 일부는 출소한 지 3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검거되는 순간까지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와 사기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강원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5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5월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1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낮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 하락은 201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와 경유 시세 급락, 무상교육 정책 등 공공서비스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이나 외식비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은 3.3%가 상승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어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정부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끌어냈지만 경기장 사후 활용과 정부의 지원은 미약하다며 이번 청소년 올림픽에선 정부 지원을 70%까지 올리고 사후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중국산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도내 온라인 입점업체 21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닭갈비와 감자떡 등 강원도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1곳을 적발해 16곳을 형사 입건하고 5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감염병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 특수구급차를 도입했습니다. 도내 최초로 도입한 이 차량은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실 공기를 정화해 외부로 내보내고 내부를 대기압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다른 감염병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출신 통장이 탄생했습니다. 원주시는 2008년 결혼과 함께 원주로 와 12년째 태장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레디 엠푹 씨를 통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흥양천 라디오의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레디 엠푹 씨는 마을의 안전과 캠프롱 공원 조성 등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선정하는 제3회 6월 민주상에 상지대학교가 선정돼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업회 측은 상지대가 사학 비리에 맞서는 과정에서 구성원이 민주공동체로 단결 투쟁해 학원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후에도 사회적 공공재로 사학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보여줬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6월 민주상은 지난 2017년 6심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습니다. 태백시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 6개 학과의 폐과가 확정됐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학과를 폐과하기로 하고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는 간호학과만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지난달 20일 너울성 파도로 백사장이 유실된 강릉 영진 해변에 대해 응급 복구 공사가 시행됩니다. 강릉시는 2천만 원을 들여 오는 16일까지 백사장이 깎여나간 구간에 모래를 채우는 양빈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에 쓰이는 모래는 모두 5,000톤이며 영진 해변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침식 피해가 발생해 모래를 채우는 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강원도민 대통합 평화기원 행사가 오는 25일 철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원도는 6.25 참전 유공자와 유족, 도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원 제1교회 복원예배당에서 조찬 기도회로 70주년 행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부 공식 행사에서는 종정선언 기원문을 한국전쟁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에서 낭독하고 한반도 종전을 향한 염원을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에게 우편으로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현충일 추념식을 축소하고 시청 앞 호반 광장에 자율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자율분향소는 오전 8시부터 운영되며 기관과 단체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시민들과 유족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분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